이제 아예 이 초파리랑 사람을 비교해 볼게 될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초파리가 있고요. 우리가 초파리는 염색체 한 군데만 이런 호미오틱 진에 있어 가지고요. 대충 이런 색은 이제 색으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이것은 자주색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리 여기 해당되는 여기 비례가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역이 있어 가지고 여기 초록색은 꼬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바로 이런 호미오틱 진들이 사람에서도 거의 똑같이 순서가 사람도 쥐처럼 쥐랑 아마 진화 관계가 유사한 모양이죠. 염색체 네 군데가 이 혹스진 클러스터들 모임들이 쭉 있어서 이것은 발생 단계별로 다른지 어쨌든 네 개가 우리가 같이 협동을 해서 이 사람을 이 형성을 해가는 것입니다. 초파리나 사람이나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것은 진화의 개통수라고 보고 이 나무처럼 쭉 보이고 있는데요. 처음 퍼스트 호미오복스 진들이 여기서 나타나고요. 헉스 클러스터, 이 클러스터가 이렇게 모임이 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서 보이고요. 이제 호미오틱 진들은 식물에서도 보인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식물이 나와 있는데 조금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면동물, 히드라 이런 것이 나오고 이제 헉스 진들이 어떤 형태를 구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것이 편하겠죠. 그래서 너 머리, 꼬리 뭐 이런 식으로 하게 같이 비슷한 지역에 있게 하기 위한 클러스터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이제 이것이 절적동물 드로소필라 초파리 이것은 창고기인가요? 그다음에 여러 고기들 이런 어류들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포유동물들 새 이런 것들이 가다 물론 이 다르지만 진화 단계를 거쳐서 다르지만 기본 틀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틀은 유지해 가면서 그러니까 등뼈라는 척추라는 그런 것들은 유지를 해 가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런 이 진화의 그러니까 생명 진화의 이 큰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말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랜드 아주 장엄한 대규모의 이 그랜드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염색체 이런 거 가지고 머리 그다음에 순서적으로 위치를 맞춰서 이 형성을 해 나가는 뭐 이걸 교향악으로 보게 되면 그랜드 심포니 이런 말도 쓸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발생이 전부 다 이런 각각의 뭡니까? 이제 이런 호미오틱 진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심포니, 교향악처럼 협동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음악을 형성하듯이 형태를 형성해 나가는 이런 큰 구조라는 것을 모든 동물들에서 아니면 모든 생물들에서 물론 식물은 많이 다릅니다만은 식물은 클러스터 이런 것도 아직 잘 안 보입니다. 그런 식물도 보게 되면 꽃에서 보이게 되면은 이 A라는 호미오틱 진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A는 이 세팔이라는 것은 꽃받침인데요. 꽃받침에 필요한 유전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유전자들을 동시에 스위치를 켜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호미오틱 진 A고요. 그 다음에 호미오틱 진 B가 되게 되면 피탈, 이것은 꽃잎입니다. 그 다음에는 수술, 이것은 맨 안쪽에 있는 암술, 이런 것들이 차례로 만들어지는 것이 꽃받침 만들어지고 꽃잎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스타멘 만들어지고 카펠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와 같이 호미오틱 진 A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B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C가 나타나고 뭐 이런 대충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이 꽃이 이런 구조가 큰 구조가 완성이 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호미오틱 진들은 식물에서도 그렇고 강론에서는 동물과 좀 다릅니다만은 이런 어떤 정말 모든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 이 전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죠? 우리 참 실은 우리 생명 전체 한 40억 년 뭐 이런 긴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생물들이 막 진화가 돼서 가지쳐 나가는 것은 약 대충 한 5억 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기본 틀을 가지고 조금씩 변화해서 다양한 생물들이 진화가 됐을 것으로 우리 쉽게 이 진화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배아에 어린 배아에 많은 생물들은 머리가 크고 등이 구부러져 있고 그래서 사람 것이나 다른 동물 것이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지나야지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퀘스천은 그러면은 이 호미오틱 진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많은 하부 조직을 하는데 이 호미오틱 진들은 누가 컨트롤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계속 질문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호미오틱 진들을 각각은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이것인데요. 이것은 최신 학설이긴 해서 이거 제가 좀 망설였습니다만은 이왕 얘기하는 거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가 강론은 구체적인 얘기는 하긴 힘듭니다만은 이 전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개체가 형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데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모포젠이라는 것이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형태를 이루어지는 근본 원인 물질이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이제 모포젠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이런 것들이 형태 형성에 패턴을 형성하고 바디 플랜을 만들어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이거 발현해라, 이거 발현해라, 이거 발현해라 하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발현을 시키는 그 지시문이 바로 형태원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들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들이 100% 형태원인지 이런 것들은 아직도 질문거리지만은 큰 뜻에서는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형태원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보이듯이 초록색이 보이듯이 어떤 특정 조직에서 특정 조직에서 합성이 돼서 몸 그 근처로 분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초록색 바로 이 모포젠은 여기서 만들어져서 쭉 퍼져서 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농도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농도가 만들어진 곳은 농도가 높고 멀리 떨어져서 이동할수록 농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형태원의 특징은 바로 농도 기울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형태원의 특징은 농도 기울기고 바로 이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조절받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들, 이 전사 조절 인자의 이 종류가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상당히 중요한 얘기겠죠. 자, 이것이 농도에 따라서 전사조절 인자의 종류가 쭉 결정이 되고요. 아마 이 전사조절 인자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뭐 직접적이든지 아니면 이것에 또 영향을 받든지 뭐 등등 어쨌든지 우리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결국은 이 호미오틱 진들의 다양한 호미오틱 진들이 어디서 순서적으로 너는 어디에서 가슴에서 너는 다리에서 어디서 하다는 얘기는 바로 이 기울기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 초파리를 보게 되면은 초파리가 지금 수정란입니다. 세포가 하나가 있을 때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때 보니까 이 비코이드라는 mRNA가 한쪽에 머리 쪽에 세포 하나 가지고 머리 얘기는 곤란합니다만 하여튼 한쪽에 이 비코이드 mRNA가 모여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난자, 엄마지요. 여기서 이제 정자가 와서 수정을 해서 2N짜리가 되는데요. 2N짜리가 된 수정란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난자서부터 이 비코이드 mRNA는 머리 쪽에 있게 만들고요. 이것이 mRNA니까 이것 가지고 이제 프로틴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코이드 프로틴을 보니까 이거랑 대충 비슷하게 여기서 농도 기울기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여기서 이런 트랜스크립션 팩터의 이 종류가 달라져서 결국은 이것이 어떤 위치, 어떤 시점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결국은 이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농도 기울기에 해당되는 이 비코이드 프로틴이 바로 형태원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비코이드 하나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것은 꼬리서부터 기울기를 이루고요.
여기서부터는 다양한 종류에 이루어서 결국은 이 형태원들 때문에 다양한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이 다양한 시점에서 위치해서 발현이 돼서 전체 구조를 이루어가서 호미오틱 지인들을 이루어가서 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마술사처럼 마술사가 나타나서 형태원을 확 뿌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확 뿌려보면은 형태원이 농도 기울기가 높은 데부터 낮은 데로 쭉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마술사가 딱 그걸 퍼뜨려 놓게 되면은 너는 이런 전사 조절인자, 너는 이런 전사, 이런 전사 이전을 인자들 이런 위치에서 만들어서 이런 구조, 형태를 만들어라라는 이것이 바로 이 마술사의 명령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원에 우리가 사람 같은 경우는 아직 형태원을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앞으로 찾아낼 형태원들에 의해서 이런 다양한 우리 호미오틱 지인들이 조절을 받아서 이런 형태를 이 구조를 아니면 초파리의 이런 구조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주 우리 이 큰 얘기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창조냐 진화냐 그런 거에 대해 특별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편은 아닌데요. 어릴 때는 교회에 나갔을 때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고 우리 옛날에는 그런 걸 막 또 믿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제는 과학이 워낙 발달이 돼서 교회에서도 진화론은 믿기 시작했다 이런 말은 합니다만은 실은 지금 그러니까 많은 과학들이 번져서 사람이랑 다른 동물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진화론을 안 믿는다라는 것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과학자로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창조론도 참 중요하다라는 이 창조 참 진흙으로 사람 만드는 그런 거는 못 믿겠습니다만은 지금 과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형태원들을 농도 기울기를 만들어서 서로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어떤 이런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지혜, 혼 이것을 내가 정확히 얘기하면 저는 창조의 혼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건 누가 디자인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창조고 이것이 누가 됐든지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있을 테고요.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창조를 하나하나씩 해서 이런 거를 다듬어가는 것은 우리가 진화의 이 지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타협하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창조랑 진화라는 것은 같이 가야 되는 이 큰 그림. DNA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4개의 염기로 만들어라라는 이것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진화를 통해서 나왔을까요? 저는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의 그런 그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각설을 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발생하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제 출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출산하는 얘기만 하고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태반이 여기에 보이는군요. 아이가 9개월이 돼서 큰 아이가 돼서 이제 자궁으로 통해서 자궁 속에 있다가 자궁 경부로 통해서 나오는데요. 그때 여기 에스트로겐이 나옵니다. 에스트로겐이 나와서요. 이제 자궁에 있는 리셉터에다가 옥시톡신 리셉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궁에서가 옥시톡신이라는 호르몬을 수용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에스트로겐이 해주면은요, 이제 옥시톡신이라는 것은 실은 뇌하수체 호르몬인데 우리가 다음 장에서 뇌하수체 얘기를 내분비계통을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피터스에서 태에서도 만들어주고 뇌하수체에서도 만들어주고 그렇습니다. 이런 호르몬들이
자궁에 오게 되면은 이제 자궁에 수용체가 달렸으니까 여기가 이제 해서 옥시톡신 때문에 자궁이 수축이 막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이런 호르몬들도 또 만들어냅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은 자궁을 수축을 더 강력히 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강력히 수축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 양성 대모김 조절이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포기에서 배란되기 직전에 우리 양성 대모김 조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에스트로겐이 있으면 FSLH가 더 급증 빨리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돼가지고 프로스타글란딘이 있으면 점점점 옥시톡신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점 프로스타글란딘이 많아지고 점점점 수축이 해주게 되고, 한참 아주 강력한 수축을 하게 되면은 아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나오게 되면 탯줄을 끊고 있으면, 탯줄이 끄니까 그전에는 CO2를 아이의 CO2를 태반 탯줄을 통해서 태반으로 가서 엄마한테 보냈는데, 이제 탯줄을 끊어버리니까 이제 아이는 CO2가 몸속에서 늘어납니다. 부산물을 내보내지 못하니까 이거를 신호를 해서 이제 첫 울음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 폐에 있는 폐포라는 허파과리죠. 이 폐가 열리게 돼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울게 되는 거죠. 이래서 첫 호흡, 첫 번째 이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 생식의 긴 여정을 특히 마지막 2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이 자궁 속에서 형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큰 개념을 가졌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수업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